자, 기본적인 이 앞과 뒤쪽, 그 다음에 가운데, 예, 이 인비트윈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마무리 동작, 모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 포즈들을 다 추가를 해봤습니다. 물론 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, 혹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키프레임을 넣을 수 있는데요. 그거는 우선은 이 간격들을 먼저, 그러니까 이 키프레임과 이 프레임 사이, 그 다음 이거와 이거 사이, 혹은 이거와 이거 사이, 그래서 모든 키프레임의 간격들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. 사실 애니메이션은 그냥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, 혹은 뭐 재능이 있거나 뭐 감각이 있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. 애니메이션은 사실 철저하게 그 이론이 존재하고, 그 이론에 맞춘 용어들이 존재하면서 하고, 그 용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. 뭐 키포즈라든지 블러킹이라든지 뭐 무빙 홀드 오프셋 등등이죠. 이런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, 공부하고 싶으시다면, 사실 독학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, 제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처음에 찍어놓은 것들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. 맞을 수는 있는데, 네,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항상 바뀌게 되겠죠. 당연히 기본적인 이런 인비트윈 포즈라든지 그 다음에 메인 포즈들이 이 연출자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, 그러니까 애니메이터의 재량으로서, 더 좋게 만들 수 있겠죠.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이 연출자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이 감정 상태라든지 상황들이 잘 연출이 되느냐,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겠죠.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페이싱을 조절을 하는데, 스페이싱은 아주 기초 단계에서 조금씩 조금씩 조절해 나가도 좋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했던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요. 그 과정 또한 이 강의라는 의미에서 규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는 거지만,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에 조금 자신감이 생기거나 혹은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안다면, 네, 이렇게 완벽하게 이 각 단계를 분화시켜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. 자,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면, 네, 이렇게 되죠. 자, 저는요, 지금 이 여기 부분에,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공간을 좀 좁히겠습니다. 이렇게 좁히는 이유는 시작을 좀 다이나믹하게 빨리 하라는 의미죠. 그래서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시면, 네, 이쪽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지금 5프레임 정도 되는데요.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요. 그 다음에 에너지를 쓴 다음에 이 액션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좀 서서히 멈출 수 있게, 네, 이렇게 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여기 부분도 살짝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해서 여기 뒤에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 부분을 살짝 더 한 단계 정도 이렇게 좀 느리겠습니다. 뒤로.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도 조금 더 홀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. 자,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면,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한 단계 정도 더 이쪽으로 내리고, 얘도, 네, 한 정도 더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면, 네,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.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38프레임인데 더 늘려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. 자, 이 컨트롤러를 전부 선택해서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, 그래프 에디터에서, 네, 전체 그래프를 다 오토로 한번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, 전체적인 스피드를 한번 보면요. 네,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, 이걸 더 이렇게 줄여도 관계는 없습니다. 혹은 이 영역을 더 줄여도 관계없고요. 여기는 그대로 유지를 이렇게 해도 좋고요. 그래서 오토로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감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아, 조금 더 프레임을 전체적으로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빠르죠. 빠르고 역동성이 느껴집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것보다 느려졌습니다. 다만 흥미로운 건 전체적인 프레임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. 지금 아마도 38프레임까지가 사용한 것 같은데요. 자,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시면, 네, 이 부분은 굉장히 역동성이 느껴집니다.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서, 네, 여기 이렇게 훨씬 더 나아 보이네요. 근데 여기는 역동적이게 빨리 움직이고 여기 부분은 좀 서서히 움직이겠죠. 이렇게 전체적인
프레임의 이 길이의 변화 없이 우리가 애니메이션의 역동감을, 그러니까 스피드감을 줄 수 있죠.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몰아준다고 하는데,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프레임을 좀 몰아서 빠르고 그 다음에 서서히 느려지는 거죠. 시각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빨라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역동적이라고 표현이 낫겠죠. 다이나믹하다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빨라졌다기보다는 역동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전체적인 프레임의 변화 없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, 혹은 느린 부분은,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느리게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요.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전체적인 프레임을 유지하는 이유는, 우리가 요 씬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면 전체적인 계획하에,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같은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프리 프로덕션에서 전체적인 씬의 길이 혹은 애니메이션의 길이가 다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됐을 거라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작업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하나의 큰 공정 안에서 작업하는 애니메이터들은 가능하면 전체적인 프레임을 유지시켜 주는 게 좋겠죠. 뭐 한두 프레임 정도 차이 난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 어느 정도의 유두리,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, 네, 있어야겠죠.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 안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으로 어느 정도의 이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. 그 다음에 다른 친구,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,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상황을 인비트윈으로 했던 친구도 한번 불러와 보죠. 자,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면요. 네, 요 친구였죠. 자, 이 친구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, 그러니까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머리가 처음에 회전할 때 조금 더 스피드감을 만들어 줬는데요. 자,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물론 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최대한 좀, 네, 조금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홀드 기간을 좀 많이 주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해보죠. 그러면 빨리 움직이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포즈에서는, 네, 오랫동안 머물러서 놀라는 느낌을 좀 만들어주죠. 요거는 하나 정도 다시 돌리겠습니다. 쉬프트 가운데 혹은 오른쪽 마우스 이용했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어나는 부분이죠. 여기는 조금 더 늦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살짝 늦게 해도 관계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한두 프레임 정도 해서, 네,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, 예, 여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일어나고요. 그 다음에 뒤로 가는, 여기서 이 뒤로 가는 부분도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, 네.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은요. 앞에 부분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요. 이 부분은 약간 이 친구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뒤로 가는 걸 조금 빨리 하고요.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시작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, 그래서 여기 공간을 하나 정도 더 줬습니다.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면, 네, 확실하게 이 부분에 오랫동안 포즈가 유지돼서 우리가 이 포즈를 명확히 조금 더 볼 수 있는, 그렇지만 여기 부분은 꽤 이 다이나믹하게, 네,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겠죠. 여전히 이 전체적인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를 해도 좋고요. 요거는 조금 더 늘려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한 두 프레임 정도 늘려도 관계 없고요.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면, 네, 요로 가고,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. 조금 줄이고 이 부분을 더 쓰고요. 여기는 더 이상 확장하지는 않겠습니다. 자,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죠. 네,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컨트롤을 전부 선택해서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, 그래프 에디터에서 한번 그때 단순하게 스플라인을 놓고, 물론 이 커브는 후반부에 우리가 또 많은 작업을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요. 지금은 전체적인 느낌만, 네, 파악하는 겁니다. 좋네요. 네, 올라서는 게 이제는 이 긴장감이 약간 이완됐다고 해야 되나요? 좀 릴렉스하게 올라오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면, 다만 지금 여기 뒤로 가는 게 이 조금은 오히려 좀 빨리 해볼까요? 해서 예,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.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뒤로 가는 건 준비는 좀 서서히 하고요.
네, 이게 훨씬 더 나아 보이네요.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얘가 턱을 지금 스플라인으로 해놓고 봤을 때 턱의 움직임량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좀 수정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그리고 돌아와서 여기도 턱의 움직임이 좀 센 것 같아요. 네,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할 때 진행을 좀 해보죠. 자, 이 친구는 이제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명확한 포즈들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프 에디터에서 다시 이 스텝 탄젠트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셔도 좋고요. 왜냐하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 부분에 혹은 여기죠. 여기하고 여기 부분에 추가적인 포즈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아마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거 조금 한 프레임 정도 더 늘리죠. 이렇게. 예. 네.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럼 이제 추가 작업,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을 위한 작업은 또 다음 과정에서 진행을 좀 해보죠. 자, 예, 이렇게 해서 이 친구도 작업을 우리가 스페이싱을 좀 다양하게 조절을 좀 해봤고요. 또 다음 이 애니메이션, 그러니까 블로킹 단계 진행했던 것도 한번 스페이싱을 조절을 해보죠. 자, 이 친구를 열어봤습니다.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면요. 네, 이렇게 진행이 되죠. 자, 이 친구는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속도의 차이를, 그러니까 다이나믹, 그러니까 역동성의 차이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그래프 에디터에서 네, 전부 스플라이 오토로 만들어 놓고 한번 플레이 해보죠. 자,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시면요. 네,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자,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느리게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부분,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이걸 조금 더 밀어서 여기 부분을 천천히 진행을 하고요. 여기도 더 천천히 진행을 해보죠. 이렇게. 그래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네,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건 조금 더 빨리 되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이 사전 프레임을 마치고 인비트윈이 조금 앞쪽으로 진행되고요. 그 다음에 한숨을 크게 쉬거나 네, 실망한 표정을 짓고 그 다음에 가라앉는 걸로. 자, 여기 가라앉는 건 그대로 뭐 놔두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약간 이쪽으로 밀어서 네, 이렇게 아주 끝에는 아주 서서히 움직일 수로 한번 해보죠.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네, 여기서 가라앉는 게 좀 빨라지니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너무 좀 어,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한 프레임이나 두 프레임 정도 조절을 좀 해보죠. 네, 괜찮네요. 다시 몸이 쿠션에 의해서 몸이 전체로 올라오는 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. 네,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죠. 중요한 내용에서 많이 포즈가 취해지고요, 떨어지고요. 네, 좋습니다. 이 애니메이션 동안 중간 과정들이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훨씬 더 이쁠 것 같습니다. 자, 요건 뭐 스플라인 상태 그대로 남겨도 좋고요. 이제는 이 커브, 그러니까 스플라인이란 건 커브죠. 커브 오토 탄젠트와 스텝 탄젠트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오토 탄젠트를 스텝으로 만들어 놓거나 혹은 스텝 탄젠트를 오토로 만들어 놓거나 하는 과정을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, 그러니까 이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간격을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역동적인 그리고 풍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고요.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브에 의해서도 키프레임을 따로 넣지 않고 특정한 공간의 간격의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런 과정도 또 후반부에 뒤쪽에 진행을 좀 해보죠. 자, 이렇게 해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간격을 좀 이쁘게 조절을 해봤습니다.